안녕하세요. 생체 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 개인정보 보호과의 박철 사무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생체 정보 보호 동향과 보호 필요성 말씀드릴 거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난 9월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생체 정보의 개념과 생체 인식 정보 보호 원칙과 보호 조치를 설명드리고, 이 안전한 생체 정보 보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체 정보 동향 및 보호 필요성입니다. 생체 정보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전 세계 생체 인식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22.7%로 크게 성장할 예정이고, 국내 생체 인식 시장도 올해 2021년까지 연평균 8.1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핸드폰을 열기 위해서 지문이나 안면 인식 등을 이용해서 생체 정보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 이제 접촉하지 않는 안면 인식이나 홍채 같은 생체 정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체 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생체 인식 정보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서버가 노출되면서 암호화되진 지문이나 안면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위조 지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홍콩, 유럽, 호주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생체 인식 정보를 중요한 개인 정보로서 별도로 정의하고 생체 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생체 인식 정보는 유일성, 불변성, 민감 정보 추출 가능성, 위변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체 인식 정보는 그 자체로 괴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지문이나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체 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는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9월 8일 개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있던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 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생체 인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원칙과 보호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자, 제조사, 이용자들이 생체 인식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체 정보의 개념입니다. 생체 정보는 네 가지 요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입니다. 생리적 특징에는 뇌파나 심전도,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행동적 특징에는 음성이나 필적, 왜 사람의 걸음걸이, 키보드를 입력하는 간격이나 속도, 이렇게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생체 정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만으로 이제 생체 정보에 포함이 되진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또는 개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여야 합니다.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하는 건 지문을 통해서 또는 안면인식을 통해서 이제 출입하는 경우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개인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진 않지만 광고판에서 이 사람이 연령이 20대, 남성, 그리고 현재 기분이 좋다, 이런 정보들을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맞는 광고를 표시한다든가, 얼굴의 모습이나 외곽, 윤곽을 추출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스티커나 이렇게 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체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정보가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어야지만 생체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정한 기술적 처리는 수집한 지문이나 얼굴 정보로부터 그 인증 식별하거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뭐 이제 특징점을 추출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처리되는 이렇게 처리되는 정보를 생체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정보 중에서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를 따로 생체 인식 정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체 정보 안에는 이 인증 식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인식 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처리되는 생체 인식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생체 정보가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기존에는 바이오 정보라는 용어로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개인 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라는 두 개의 고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바이오 정보로 정의되어 있었고 이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정보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일반적인 얼굴 사진 이것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바이오 정보이고 따라서 이 고시에 따라서 암호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상의 논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체 정보를 정의하고 그중에 생체 인식 정보를 정의하고 생체 인식 정보가 그 고시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암호화 대상으로 명확히 해서 기존에 있던 해석상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얼굴 사진인 경우 뭐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출입 관리를 하고 게이트를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이런 출입 통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는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뭐 지문이나 홍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음성인 경우 AI 스피커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대답하는 경우에는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현재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그 얘기하는 명령어를 인식해서 뭐 TV를 틀어준다든가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하는 이제 그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AI 스피커들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대답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체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있고요. 이걸 회사에서 인사관리 목적으로 인사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그럼 이렇게 업로드된 사진은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데이터는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시스템에 보관이 되어 있고 열람해서 이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이런 데이터는 생체 정보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얼굴 사진을 뭐 새로 사진 찍을 필요 없이 인사관리 시스템에 있는 얼굴 사진을 가져와서 그로부터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해서 이제 출입 관리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제 이 경우에는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목적이 달라짐으로써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복사되고 이동이 돼서 처리되는 순간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이 되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 생체 인식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보호 조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생체 인식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체 인식 정보는 생체 인식 원본 정보 그리고 생체 인식 특징 정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밑에 있는 예시처럼 뭐 이제 지문의 이미지, 얼굴의 이미지, 홍채의 이미지 이렇게 입력 장치로부터 수집되거나 입력된 데이터를 생체 인식 원본 정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원본 정보에는 뭐 예시에 있는 것처럼 이미지만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뭐 그 입력관 방식에 따라서 뭐 적외선 영상이라든가 뭐 지문과 융점 사이에 뭐 정기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어쨌든 이런 입력 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원본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 원본 정보로부터 개인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경우 이제 생체 인식 특징 정보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의 이미지 중에 어느 부분에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든가 어느 부분이 끊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달라지는 부분들을 추출하면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생체 인식 특징 정보로 부르고 작년 8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3호에서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감 정보인 특정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개인 정보가 있고 개인 정보 안에는 생체 정보가 있습니다. 이 생체 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만이 생체 인식 정보고 그 중에서도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생성된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생체 인식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체 인식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생체 인식 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체 정보인 경우에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하는 뭐 암호화를 해야 된다든가 원본 정보를 보관 시 분리 보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인 생체 정보도 처리된 데이터가 수집되고 서버에 집중되고 처리되고 하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해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에서 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 보호 원칙과 보호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체 인식 정보의 특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고려해서 생체 인식 정보 보호에 필요한 6가지 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비례성 원칙, 적법성, 목적 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성 보장 이렇게 6가지 원칙을 도출하였고요. 이 6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생체 인식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켜야 할 그 보호 원칙 총 15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가 처리되는 단계, 첫 번째 기획 설계 단계, 그리고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뭐 인증을 하거나 식별하는 처리 단계,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파기하는 4단계에 걸쳐서 총 13가지의 보호 조치를 안내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2가지 보호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15개의 보호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관련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의무사항 외에 가이드라인에서 보다 안전한 생체 정보 보호를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6개의 권장 사항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획 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보호 조치입니다. 네, 이렇게 권장 사항인 경우에 권장 사항인 거 이제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 보호 조치에 적용된 보호 원칙들이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 조치는 생체 인식 정보를 정말 꼭 사용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비례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보호 조치입니다. 생체 정보는 유출되는 경우 변경도 불가능하고 그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지문 정보를 활용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 지문 정보를 활용하려는 목적과 이로 인해서 지문 정보가 유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고려해서 이 지문 정보를 정말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도입한 생체 인식 정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문을 사용할지 뭐 이제 안면 정보를 사용할지 처리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생체 인식 정보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는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칙이나 정책을 적용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개발하다가 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이 부분이 누락된데 설계를 변경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라는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생체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 수당 마련입니다. 생체 인식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지문이 어떤 일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손상되거나 이래서 생체 인식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생체 정보가 아닌 다른 인증 수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나 복무 관리 같은 물리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IC 카드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서는 바코드나 QR코드 같은 것 연계해서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핸드폰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 앱인 경우에는 생체 정보 외에 지문이나 안면 인식 외에 지식 기반의 비밀번호라던가 OTP 같은 소유 기반의 대체 수단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이고요. 생체 인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해서 대량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5만 명 이상의 특징 정보, 즉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이고요. 민간 정보가 아니더라도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의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생체인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경우엔 유출 시 그 피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 단계입니다. 수집 단계의 첫 번째는 적법하게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원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원본 정보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특징 정보를 저장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생체 인식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면 민감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민감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다른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8월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처리자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용자로부터 그 이용 동의를 다른 개인 정보와 별도로 받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또 다른 경우는 법령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법령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는 건 법령상에서 분명하게 지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안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생체 인식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서 바이오 정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이오 정보, 바이오 인식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분명하게 생체 인식 정보를 처리하도록 요구 있지 않다면 이제 시행령이 개정된 작년 8월 이후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 예시입니다. 예시에서 원본 정보인 경우 이제 수집 이용 동의를 받고 있고요. 체크박스가 있고 이와 별도로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동의를 별도로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구분해서 이용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두거나 별도의 서명란을 두셔야 합니다.
이 동의 화면에 또 하나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문이나 얼굴의 원본 정보는 특징 정보를 추출하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는 특징 정보를 저장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증 식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징 정보를 생성하고 나면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즉시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얼굴 원본 정보는 특징 정보 생성 시까지 보유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를 지문이나 얼굴 이미지가 특징 정보 생성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선택 동의를 이 인증 식별의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동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 동의와 같이 동의를 받을 수 있고요.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별도 이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동의 사항으로 동시에 받으실 수 있으니 예시 잘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 단계에서 위변조된 생체 인식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여기에는 위변조 탐지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앞에 강연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중 인증을 이용해서 생체 인식 정보 외에 핀 번호나 ARS 인증 등 다른 인증 수단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위변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좀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원본 정보와 특징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용 제공 당국입니다. 개인정보를 생체 인식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요. 동의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동의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목적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법령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하여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생체 인식 정보가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생체 인식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는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가능하면 수집하는 입력 당말에서 처리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인 경우 스마트폰에서 지문이나 안면식 정보가 처리되고 그 정보가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금융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에 전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는 원본 정보, 특징 정보 포함해서 반드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경우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안전하게 암호키를 생성하고 백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그렇듯이 생체 인식 정보도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집한 정보, 특히 원본 정보를 필요에 의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는 경우 원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정보를 다른 개인 정보와 분리해서 다른 시스템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시 점검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취급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고요. 특히 출입관리 목적으로 물리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가 없는데 어디에 게시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무실에 보기 쉬운 장소 또는 근로계약서나 이용계약서 등의 계약서성에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나 제조사 그리고 이용자가 스스로 생체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체크하시는 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그 개인정보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이제 실태 점검을 갔을 때 물리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업인 경우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생체 정보가 암호화되고 있는지 전송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파기되고 삭제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개인 생체 인식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보호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겠지만 이러한 그 생체 인식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사가 안전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인식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는 생체 인식 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쭉 얘기 드렸던 그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가이드라인에 없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요구되는 접근 관리 기능이나 접속 기록 관리 등 필요한 보호 조치들을 당연히 모두 지원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정보 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시큐어 코딩 기법이나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판매한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설명서나 교육을 통해서 안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키를 어떻게 초기 설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삭제할 것이냐. 특히 최근에도 언론에서 반납한 핸드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체 인식 정보 처리 기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의 그 생체 인식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를 폐기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파기할 수 있는 방법도 어 가이드라인 이 설명서 등을 제품 설명서 등을 통해서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생체 정보,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강화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서 생체 정보와 암호화 의무 대상인 생체 인식 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생체 인식 정보 보호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설명드렸고 일반적인 생체 정보도 중요한 정보이고 유출 시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생체 인식 정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생체 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처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 처리 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적극적인 역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 특히 이제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제조사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에는 생체 인식 정보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환경 변화가 계속 있고요. 이런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고 생체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